자, 자수에 의해서 축을 보겠습니다. 축은 축토죠. 축토인데 축토는 해자축 12월에 터죠. 12월에 터인데 이제 봄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경계에 있죠. 그러니까 봄을 준비한다는 건 이제 양의 기운이 싹이 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축토는 뭐다? 겨울에 얼어 있는 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얼어 있을 때 뭐는 있다? 습기는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원령 분야를 보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장간에 자 축월에 지장간을 보면 축계신기 우리 지장간 이렇게 오시면 돼요. 축계신기 그 중에서 개수가 9일, 신금이 3일, 기토가 18일을 주관한다. 즉 사령한다. 그래서 사령한단 말은 곧 주관한다. 그 기운이 가장 그 기운을 주관한다. 그래서 축월의 처음 1일부터 9일까지는 개수가, 그 다음에 나머지 10에서 12일까지는 신금이, 그 다음에 13일부터 말일까지는 뭐다? 기토가 주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글자 뜻을 보면 이게 밧줄로 얽어매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뉴아우축. 자, 이거는 매질 유자죠. 그 다음에 이건 싸가.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에서. 그 다음에 축은 축. 그러니까 축에서 새싹이 맺는다. 그렇죠? 새싹을 어디서 맺는다? 축월에서 맺는다. 축에서 새싹을 맺는다. 이런 의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기가 이미 그 기운이 다하여 양기가 움직임으로써 축에서 만물이 어린 싹을 맺어서 땅을 헤치고 나옴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12월의 월걸은 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을 보면 싹이 움트고 있는 것 같죠? 이 싹이 좀 움트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갑골문이라든가 금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얽어매인 상태나 묶여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지기가 열리는 때이다. 고전 속에는 보면 얽어매다. 12월에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또는 사기에 보면 축이란 묶인다는 뜻이다. 양이 위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아 만물이 막혀 나오지 못한다. 한서에도 축에서 싹이 막힌다. 또는 생명에 막힌다. 한기가 저절로 얽힌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음양적 관점에서 보면 자, 우리가 자수가 뭐였죠? 자수가 음의 기운이 강한데 일양이 태동이 됐죠. 그랬죠? 일양이. 그런데 그 다음 축은 뭐예요? 양이 하나 더 생기고 이양으로 생기고 음은 하나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음 이양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자월은 음이 극에 달하고 음이 5개가 있죠. 그리고 양이 하나고 오화는 음이 센데 양이 오화는 뜨겁잖아요. 사음이 5월달이니까 뜨겁고 양의 기운이 5개고 음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축은 음이 4개, 양이 하나. 점점 이제 자축인 이렇게 갈수록 양이 하나씩 늘어나죠. 자, 오미 신 갈수록 이때부터는 음이 하나씩 태동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그러죠. 자, 이거는 충을 생각하시면 돼요. 충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뭐다? 자시가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시는 뭐죠? 낮, 오후로 바뀌는 시간이죠. 자오충. 그래서 이 자와 오후에서 뭐다? 양과 음이 하나씩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오충을 생각하시고 자에서 오화가 음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오화에서 양이 5개고 음이 하나 생긴다. 축은 뭐다? 그 다음에 하나 양이 더 생기니까 2양이 되고 음은 하나 줄여서 4음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뭐다? 음기가 왕성한 시기다. 양기가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때이나 내부적으로는 양기의 움직임이 활발한 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계절적으로 보시면 자, 축월은 소환의 절입일이다. 자, 축월은 뭐냐면 해자축이죠. 자, 해월은 10월이었고 그러면 겨울 시작되는 게 뭐죠? 입동, 그 다음에 소설이었죠. 그 다음에 자월은 뭐죠? 그 다음에 대설, 그 다음에 동지가 있었고 축월은 소환 대안이 있었죠. 그러니까 축월은 소환이 절입일로 되어 있고 자월의 한기가 누적돼서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가 가장 추운 시가 된다. 그래서 추울수록 어떻게 돼요? 새싹은 더 응축되겠죠. 우리가 추우면 몸물도 막 웅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앗에 더욱 압축을 가해서 반발력을 키움으로써 발화하려는 힘을 키우는 데다. 그러니까 응축되면 응축될수록 또 그 내부적으로 뭐다? 양이 반발하려고 한다 이거죠.
대양 이후에는 금과 토가 강해지고 양기가 내부로부터 성장하여 수의 기운을 뭘로 바꾼다? 목의 기운으로 변환한다. 그렇죠? 자, 오행적 관점을 보면 얼어있는 토로, 자, 축토는 얼어있는 토잖아요. 그런데 수를 만나면 더욱 얼겠죠. 더욱 응축되며 화를 보면 좋겠죠. 화가 받으면 조우상 추운데 화를 받으면 열을 받아서 뭐예요? 녹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화는 뭐예요? 자기 기운을 토에게 뺏기는 거죠. 이제 그게 심하면 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는 기운을 설기시켜주고 그 설기시킨 기운을 축토가 받아들여서 따뜻하게 해서 뭐다? 물이 녹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토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자, 화를 설기시켜서 토의 기능을 상실하기 쉬우나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고전 원문에 보면 해화라고 그래요. 해화, 금무매자 또는 어두울 자를 써서 해화, 불빛을 어둡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화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기 쉬우나 축토가 화의 기운을 받아서 흙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어 토생금의 역할은 뛰어나다. 왜냐하면 얼어있는 토는 토생금을 할 수가 없어요. 토국수도 못하겠죠. 얼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열을 받아서 토가 얼린 상태에서 풀리면 토생금도 할 수 있고 토국수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수를 보면 자축 합하여 수기운으로 바뀌기 쉬우나 축월에 기토사령이면 토국수의 작용도 관찰을 해야 된다. 자, 미토를 보면 충미충이죠. 충미충. 미토를 보면 충을 하게 되는데 방위로는 북방과 남방의 싸움이다.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미월은 여름이에요. 미월은 여름. 그래서 지장간은 미정을기 9, 3,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겨울은 축월은 12월이고 축계신기 9, 3, 12 역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름의 남방이겠죠. 이거는 겨울의 북방이에요. 그러니까 축미충을 한다는 것은 서로 축토와 미토가 충한다는 것은 북방과 남방이 싸운다 또는 겨울과 여름이 싸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북방과 남방의 싸움으로 축 중에 계수와 미 중에 정화가 전기충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전기충. 정은 뭐예요? 불이고 계수는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충을 하는 거예요. 불과 물이 서로 싸운다. 전기충. 그래서 충돌하게 되면 축중 신금. 이 신금과 미중의 을목은 충돌의 영향이 적다. 어쨌든 이게 크지.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9일, 9일, 3일, 3일이잖아요. 개수가 9일이고 신금이 3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의 전기충이 이게 충이 큰 거지. 신금이 을목을 치는 그런 것보다는 전기충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토는 같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축토의 응용을 보면 자 12지지의 분배를 보면 자 축이 유안 유라고 하는 것은 버들나무 버들류자에 버들류자 안은 언덕안자 그렇죠. 언덕안 이게 우리 춘향가에 보면 나오죠. 춘향가에 그 이도령이 방자한테 뭐라고 춘향한테 그 뭐 말을 전하고 오라고 하니까 뭐 그때 기러기가 해안을 따라가고 그런 말이 나오죠.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요. 안자를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버들의 언덕이다. 그래서 축은 유한이다. 왜 그런가 하니 축 중에 지장간이 축계신기가 있죠. 축계신기이므로 수, 금, 토. 자, 수, 개수, 금, 토이므로 있어서 안이라는 것은 기토가 물을 그치게 하고 토국수로 개수를 그치게 하고 하는 거로 유한이다. 좀 애매하죠. 자, 봄의 목은 이제 버들나무라고 보면 이 버들나무 언덕이다. 이 이야기 되는데 좀 어쨌든 좀 설득력은 좀 약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 버들까지의 언덕이다. 시경에 언덕 위에 어린 버드나무 빛이 황금과 같다 한 것이 바로 이 말이다. 황금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 기토 때문에 그런가요? 이 토의 색깔이 황금색이죠? 그래서 그런 말인지 어쨌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축어를 유한이라고 했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참 원문을 봐야 되는데 축이 묘한 그 다음에 축중
축중의 유수, 유금, 축중의 유수, 수도 있고 유금, 금도 있죠. 그래서 축계 신 그 말이죠. 축계 신기. 그래서 축중에 계수도 있고 신금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안자, 안자.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안자죠. 자는 뭐뭐라고 하는 거. 불완전 명사죠.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토야. 토를 말한다. 토이다. 소위 그러한 까닭으로 뭐뭐한 까닭으로 지수야라. 자, 물을 그치게 하는 까닭에 고로 위 일컫다. 뭐뭐라 이르다. 그만 일컫다. 유한 언덕 버들까지 언덕이라고 한 것이다. 축인시. 자, 축토에 태어난 사람이 시가 축토에 태어난 축인이라면 일간이 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축생이 축일간인 사람이 시에서 보게 되면 뭘 본다? 기미. 그러니까 시가 기미라는 거죠. 시가 기미가 되면 이엔의 자죠. 곧 뭐뭐이다. 이엔의 뭐뭐이다. 월쪽 월이 즉 달이라고 해석하기보단 달이 비친다. 뭐다? 버들나무 끝초 나무까지 끝초에게 끝초 버들나무까지 끝을 비친다. 축생이 축일간인 축생이 시에서 기미를 보면 달빛이 버들나무까지 끝을 비치는 거다. 비치는 거로 뭐다? 극위 상격이다. 굉장하게 뭐다? 극위 극도로 뭐뭐 된다. 그죠? 상격 아주 높은 격이 된다. 축토 축 이게 이런 의미 같은데요. 자, 축 일제가 그다음에 기미죠. 기미 아무튼 이게 이게 잘 안 되는데 축일간이 축일간이 될 수 없겠죠. 자축 지지니까 이 축인이 축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월. 자, 축월이라고 보면 되겠죠. 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시에서 뭘 본다? 기미를 보면 기토와 또는 미토를 보게 되면 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축월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축월이 월지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월이 비친다. 버드나무 끝을 비치는 격이 돼서 굉장히 상격이 된다. 굉장히 높은 상격이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간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축월. 왜냐하면 이렇게 조우 개념으로 겨울에 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기미를 보게 되면 곧 뭐다? 달이 버들나무까지를 비춰주는 것과 같아서 굉장히 높은 상격을 이룬다. 이런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